네, 이어서 10번부터 12번까지 얼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상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제 지난 한 2년간, 최소 2년간 어떤 게 나왔었냐면, 일단은 이제 약위상하고 이제 T1 공간이 함께 나온 적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기저로 그 위상을 만드는 거 하고, 이제 모든 패즈팝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정규 공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T4 공간. 네, 그죠. 정규 공간. 정규 공간을 만드는, 정규 공간을 만든다기보다 정규 공간이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분리공리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한 중상? 이때는 하 정도로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분리공리에 이어서 가산공리나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거꾸로 다시 내부, 페포, 도집합, 뭐 이런 쪽으로 경계 이쪽으로 문제가 넘어갔고요. 그리고 콤팩트가 다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돌고 돌고 뭐 이전에 많이 나왔다고 해서 약 한 3년 전, 3, 4년 전의 기출이 다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걸 낸 건데 어떻게 보면 가상 공리도 좀 내기가 까다로웠는지 다시 컴팩트로 돌아왔어요.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연결이 나온 지가 꽤 됐기 때문에 또 연결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죠? 암튼 풀어봅시다. 제 생각엔 연결이 내년에 또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내년이 쉬울 때잖아요. 요번에 이제 어렵진 않았으나, 문제가 어렵진 않았으나 커트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커트가 올리려고 한다고 본다면 쉽게 낼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또 수학이 한 번 이제 힌트를 다 줘버리면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지는 특징이 있으니까, 연결은 이제 사람들이 진짜 잘하니까 이제 하도 모의고사 때 연결을 많이 해가지고 연결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제 생각은 많이 틀려요, 사실은. 집합 K는 이렇게 줬고요. 진짜 오랜만에 이제 이걸 줄여서 K 위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뭐 약위상, 강위상 뭐 이렇게 해서 위상을 파악할 필요 없이 뭐 이 위상 그냥 줬어요. 위상 공간. 이때 K의 도집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도집합 구하는 걸 이제 현민이 많이 훈련을 시켜줘가지고 저는 도집합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일단은 K의 페포를 구해요. K의 페포를 구해서 K의 고립점을 빼는 식으로 저는 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일단 페포는 진짜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금방 구합니다. 구하기 쉽다. 그 다음에 K의 고립점 같은 경우에는 K의 원소에서만 고려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K 바를 딱 구해놓고 K 바만 구하게 되면 이제 K의 원수 중에 어떤 애들이 고립점이냐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빼주면 이제 바로 K의 도집합이 나옵니다. 한번 그러면 K의 페퍼부터 구해보도록 할까요? 근데요, K의 페퍼는 보세요. 일일이 모든 점을 따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고.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우리가 이 위상으로부터 뭘 알 수 있냐면 실수 빼기 R 빼기 K가 오픈셋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K가 그죠? 클로즈셋이죠. 그러면 당연히
K의 페포가 K예요. 그죠? 이렇게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K의 고립점만 빼주면 되겠네. 그죠? 근데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이제 K가 1 포함하고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0은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건데 K 원소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각 K의 원소마다 이렇게 열린 집합이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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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이쪽으로 0에 가까워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수직선을 확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직선을 확대하면 이 점이 아무리 지금은 가깝게 보이더라도 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틈 사이로 이렇게 열린 집합을 잡아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개구간을. 그러면 당연히 K의 모든 각원수는 뭐다? 그렇죠. 고립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K의 모든 점은 K의 고립점이에요. 그러면 K에서 K를 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K'은 공집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제 뭐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했는데 이걸 이제 서술하기가 어려운 거죠. 위상은 항상.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일단은 K의 페포가 K이므로 일단은 뭐 풀이를 쓴다고 하면 바로 R 빼기 K가 열린 집합이므로 K는 닫힌 집합이고 K의 페포는 K이다. 따라서 이제 K 프라임은 K 바에 당연히 속하는데 이제 이거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여드릴 건 각 K의 원소가 직접점이 아니다라는 것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제 하나 잡아야죠. 뭐 A라고 할까요? A가 앞에 문자에서 쓰였나? A가 쓰였네. 그러면 음, 음, P라고 할까? P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P, K 잡자. 그러면 P는 n분의 1인 자연수 n이 존재하죠. 그러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 점마다 제가 3분의 1을 잡았으면 이러한 구간을 하나씩 n마다 잡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잡아주면 되냐면 제일 쉬운 방법은 이 앞에 점하고 이 뒤에 점을 경계로 해서 잡아주면 되겠죠. 개구간으로. 그럼 어차피 앞뒤에 있는 이 경계에 걸친 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K 교 하고 N 플러스 1분의 1 콤마 N 마이너스 1분의 1 이 개구간과 K의 교집합을 하면 결국에 그죠? P만 남죠. P만 남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직접점이라는 거는 여기서 P를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K 교랑 하는 게 아니라 K 빼기 P 하고 교집합 M 빼기 1분의 1 콤마 M 플러스 1분의 1까지 이걸 하면 P밖에 원래는 이제 K하고 그냥 교집합하면 P밖에 없는데 P가 빠져있는 거랑 교집합을 했으니까 공집합이다. 그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지금 자연수 n인데
그러면 n이 1일 때 문제가 생겨요. 이 값이 존재하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려면 일단은 n이 존재하는데 2인 경우를 붙여줘야죠. 그리고 케이스 분류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집합이다. 또한 n이 1일 때 이제 n이 1일 때는 좀 따로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k 빼기 이제 n이 1이면 p가 1인 거니까 1하고 교집합 2분의 1, 뭐 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공집합이죠. 따라서 우리가 결국에 그죠? k의 임의의 점 p에 대해 p는 k의 프라임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k는 공집합이다. 이렇게 k 프라임은 공집합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뭐 만점풀이죠. 만점풀이. 그러고 그래서 뭐 풀이만 잘 깔끔하게 쓰시면 되고 이제 0,1이 컴팩트인지 묻고 있어요. 보세요. 원래 지금 위상끼리 좀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보통 이상을 제가 보통 이상을 이렇게 써보죠. 그러면 여기서 0,1 이거는 컴팩트인가요? 그렇죠. 컴팩트죠. 왜요? 그죠? 하인의 볼을 정리해야 해서 하인의 볼의 정리가 뭐죠? 보통 이상에서 그죠? 6A이고 닫힌 집합이면 우리가 컴팩트 집합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보통 이상이 아니라 이 문제에서는 이 K 위상에서 컴팩트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왜 굳이 보통 이상 이걸 언급했냐면 지금 이 타우라는 이 K 위상이 보통 이상을 포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K 위상이 보통 이상보다 세밀해요. 여러분, 위상이 세밀하면 세밀할수록 컴팩트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 집합, 그러니까 여기선 0부터 1까지 폐구간인 거죠. 이게 컴팩트가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그거는 컴팩트의 정의를 떠올려 보면 간단한데, 왜냐면 컴팩트가 쉽게 되려면 최대한 열린 집합이 적어야 돼요. 열린 집합이 적어야 이제 크게 덮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밖에 못 덮기 때문에 유한 부분 피복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너무 위상이 세밀해서 열린 집합이 많아지면 어 되게 알갱이로 묶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무한으로밖에 못 채우는 그런 피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세밀한 게 뭐죠? 제일 세밀한 위상이 이산 위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산 위상에서 컴팩트인 거는 유한 집합밖에 없어요. 그죠? 가산도 안 돼요. 가산도. 가산 집합, 그러니까 가산 무한 집합도 안 되는 거죠. 컴팩트가. 왜냐면 한 점 한 점 다 열린 집합이다 보니까 한 점 한 점 열린 집합으로 피복을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유한 부분 피복이 존재할 수가 없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좀 포인트는 위상이 세밀할수록 컴팩트가 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이네볼을 정리에 의해서 이게 컴팩트라고 해서 이게 컴팩트이다라고는 못하고 그냥 물음표죠, 물음표. 컴팩트일까? 아닐까? 그래서 이건 좀 센스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좀 잘 찍어야죠. 잘 찍어야 되고 K 위상을 잘 알고 계시면 되는데
답은 컴팩트가 아닙니다. 컴팩트가 아니고 어,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이제 덮는 피복을 몇 개 찾아서 유한 부분 피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보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노선을 잘 정해야 돼요. 노선을 컴팩트 힘을 보이자 하는 노선하고 그 다음에 컴팩트가 아님을 보이자 하고 풀이 방법이 증명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컴팩트 힘을 보이려면 임의의 유한 임의의 이제 열린 덮개를 고려해야 되고요. 컴팩트가 아님을 보이려면 적당한 열린 덮개를 여러분들이 하나 잡아서 이 열린 덮개가 유한 부분 덮개를 갖지 않는다 라는 거를 보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이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많은 경험치를 쌓아서 감으로 컴팩트인지 컴팩트가 아닌지는 조금 빨리 좀 판단을 더 확률이 높은 쪽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일단은 이 문제는 컴팩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쭉쭉쭉 이제 K가 존재하는데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 이거는 오픈셋이에요. 이제 이거 오픈셋이고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고려했던 뭐 이제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1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1을 어떤 열린 집합으로 채우냐면 덮냐면 뭐 이런 열린 집합으로 덮고요. 2분의 1은 이런 열린 집합으로 덮고요. 뭐 이렇게 덮고 이렇게 덮어요. 쭉. 그러면 유한계로 덮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유한계로 덮을 수 있으면 어디선가 끝나겠죠. 그러면 이 뒤에도 더 K의 원소가 있는데 못 덮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컴팩트가 아닙니다. 컴팩트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열린 덮개를 잡았는데 이것도 좀 센스해요. 덮은 걸 또 덮어도 상관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열린 덮개를 어떻게 잡냐면 2에서 이제 2를 끝점으로 두고 뭐 이렇게 하나 잡기 시작하고 2분의 1부터 2까지 그 다음에 3분의 1부터 2까지 4분의 1부터 2까지 이렇게 잡으면 다 잡을 수 있겠죠. 다 덮어갈 수 있겠지. 이렇게 무한히 하면. 그래서 유한 부분 피복을 어떻게 잡냐면 커버라고 해서 C라고 쓸게요.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잡냐면 하나는 빼기 K 이거 하나 넣고요. 합집합 n분의 1, 2 해서 n 뭐 그냥 자연수라고 해도 되겠네요. 뭐 1부터 2가 필요가 없긴 하나 그냥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두면 이 C는 꼬부랑 C는 0,1에 뭐죠? 열린 덮개죠. 그리고 이거를 유한계 모아보면 이제 유한 부분 피복은 유한 부분 덮개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는 이 K 위상에서 컴팩트가 아니다 라고 풀이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포인트는 이걸 잘 깔끔하게 잡았느냐 이걸 아마 문제에서는 의도한 걸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 의도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풀이가 뭐냐면 컴팩트 집합의 성질을 좀 쓰는 건데요. 어떤 정리가 있냐면 만약에 이제 컴팩트 집합이 있어요. 어떤 컴팩트 집합이 있는데 무한 이제 부분 집합은 컴팩트 집합의 무한 부분 집합은 반드시 집적점을 가져요. 이게 그거죠. 이게 이제 볼자노-바이어스-스트라스 정리의 일반판인데 스트라스 정리의 일반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해석학에서는 뭐라고 배워요? 유계이고 닫힌 집합에 있는 그죠? 무한 수열은 적어도 하나의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직접점을 갖는다는 소리잖아요. 그 소리가. 그러니까 컴팩트 집합이 실해석학에서는 이제 R만 수직선만 다루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뭐예요? 6의 패집합이 되는 거고 패라고 쓰면 안 되는구나 또 6의 그치 6의 패집합 그치 6의 닫힌 구간 6의 닫힌 집합 뭐 똑같은 말이네요. 네 이게 바뀌는 거고 이제 무한 부분 집합이 이제 수열이 되는 거고 직접점을 갖는다는 소리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 정리의 이제 일반화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정리를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해요. 간단하죠? 0,1이 컴팩트 집합이라고 해보세요. 어디서? K 위상에서 컴팩트 집합이다. 집합이라 하자. 그러면 이제 K는 이거의 무슨 집합이에요? 무한부분 집합이에요. 이므로 직접점이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K 프라임이 공집합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공집합이 되면 안 되고 심지어 컴팩트 집합이면 K 프라임이요? 여기 있어야 돼요. 하나라도. 공집합이 아닌 상태로. 근데 이제 일단 공집합이 나왔기 때문에 모순인 거죠. 그죠? 이다. 그러나 K'은 공집합이므로 2는 모순. 따라서 이제 0,1은 결과 써주면 되는 거죠. K 위상에서 컴팩트가 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답을 내주셔도 아주 좋은 답안이죠. 깔끔하죠? 밑에 게 더. 그러니까 정리를 잘 활용하셔서 푸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컴팩트의 정의 그죠? 컴팩트 정의를 써서 풀어도 어렵지 않게 풀리는 문제였어요. 네. 저는 이 센스가 좀 없어서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잡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못 잡고 다 따로따로 잡아서 풀이가 좀 더러워져가지고 아마 그 잘 못 써서 깎였을 거예요. 한 1점 정도. 그 집합 표기를 좀 제가 잘 못해가지고 깎였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11번 문제인데 11번은 이거는 이제 원래 보통 킬러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뭐가 나오면 균등 수렴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딱히 A형에서 킬러라고까지 할 만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평균 수렴도 쉬웠고 12번도 쉬웠기 때문에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fn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함수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자연수 n 체크 한번 하시고
구간 한번 체크하세요. 구간. 최대값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 그릴 순 없잖아요, 우리가. 미분 쳐야지. 그죠? 고등학교 수학이잖아요, 이건. 최대값 구하려면 미분 치는 게 가장 쉽습니다. fn 프라임 x. 만약에 미분이 어렵다? 그럼 다른 방법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제 곱미분이니까, 이것도 미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해봅시다. n 일단 앞으로 빠져나와야겠네. 그죠? n. 그러면 n, nx, n-1 하고 1 빼기 x의 n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 미분하면 되죠.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지. 다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이렇게 하고 n제곱 이렇게 해서 미분 치죠. 이거의 미분. 그러면은 n에 n은 그대로 있고 n 나오고 x에 n-1 되고 1 빼기 x에 n제곱 되고 더하기 n에 n승 그대로 있고 x에 n승 있고 뒤에 거 미분을 치면 빼기로 바뀌겠죠? 1 빼기 x에다가 n제곱부터 떨어뜨리죠. n제곱 떨어뜨리고 1 빼기 x에다가 n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그러면 n에다가 n 플러스 1승 x에 음, 음, 빼기 n에 n 플러스 2 x에 n승 1 빼기 x에 n제곱 빼기 1승. 좋아요. 그럼 이제 공통된 것끼리 묶으면 되죠. 묶어봅시다. n 플러스 1이 공통적으로 있고 x에 n-1까지 공통적으로 있고요. 1 빼기 x에 n 제곱 빼기 1까지 공통적으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앞에서는 1 빼기 x가 남았고요. 뒤에서는 빼기 nx가 남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n에 n 플러스 1, x에 n-1, 1 빼기 x에 n 제곱 빼기 1 하고 여기가 1 빼기 1 빼기 n 더하기 1 x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0이 되는 x 값을 찾는 거잖아요. 뭐예요? x가 0과 1 사이라고 했어요. 근데 딱 보면 보세요. 0과 1 사이인데 이거 양수고 그죠? 부호 이제 조사 좀 해보면 이게 양수고 항상 양수고 그러니까 이거 부호에 따라서 달라지겠네. 근데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풀마.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fnx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x 값이 n 플러스 1분의 1인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 mn은 fn의 최대값 mn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mn은 fn에다가 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넣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fn이 뭐였는데? fn이 여기다 fn도 하나 써봅시다. fnx가 nx의 n승 1 빼기 x의 n제곱이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1분의 n의 n승 하고 그 다음에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n제곱이 되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지금 mn 했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제 이 거듭 제곱급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mn xn의 수렴 반경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린 뭘 구하면 되나요? 그쵸? 림, 숲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근 m
이걸 구해서 역수를 취해준 걸 구하면 된단 말이죠. 그럼 구해봅시다. 그러면 n 루트 n부터 구하면 되죠. mn. 그럼 뭐예요? n 더하기 1분의 n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의 n이네. 근데 림수 n이 무한대로 뭐 림수 붙일 필요가 있겠어요? 이게 수렴해버리잖아. 리미트지. 어디로 가요 이게? 이게 2분의 1로 가잖아요. 2분의 1.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2죠. 2. 2. 그래서 답은 2예요. 2. 쉽죠? 그냥 미분 치고 최대값 찾고 수렴 반경 공식 쓰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또한 함수한급수. 그죠? 함수한급수라고 또 친절하게 알려줬어. 0,1에서 고른 수렴하는지 하래. 그럼 우리 항상 함수한급수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이어스트라스 m 판정법일 텐데 지금 fn의 최대값 mn까지 구해놨으니까 우리가 제일 좀 따져야 되는 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mn이 수렴하냐? 과연 이게 제일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mn이 수렴하니? 가 제일 궁금할 거야.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쓰겠지. 모든 자연수 n과 모든 x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위의 결과로 인해서 fnx가 mn이라는 건 알은 거예요. mn이고 이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mn이 수렴하면 바이어스트라스 m 판정을 쓸 수 있는데 mn은 수렴하죠. 왜요? 이거는 이 식에서 x에다가 뭘 대입한 거예요? 1 대입한 거잖아요. 근데 수렴 반경이 2였으니까. 그죠? 수렴 반경이 2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함수한 이 거듭 제곱급수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수렴하기 때문에 당연히 x에다가 1 넣으면 수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렴한다. 그러므로 바이어스트라스 m 테스트에 왜 이제 뭐 문제 그대로 베꼈으면 되는 거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fnx는 0에서 1까지 해서 골은 수렴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쉽죠? 네,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현대 얼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K는 유리수체 Q 위에서 13번째 원본 확대체다. 그죠? 그럼 K는 바로 나와요. K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X의 13제곱 빼기 1 이거의 해가 이제 제가 표기를 W로 할까요? W 오메가를 2의 13분의 2파이 i라고 하면 x 13제곱 빼기 1의 해는 오메가부터 뭐 1을 포함해서 1 오메가 제곱해서 뭐예요? 오메가 12제곱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풀이를 써본다면 빼기 1의 해는 오메가 k인 거죠. k가 0부터 12까지. 이때 오메가는 2의 13분의 2파이 i 이다. 이므로 k는 q의 오메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메가이다. 그러면 일단 이제 임의의 뭐 시그마라고 할까요? 이 갈로학은 뭐 지금 추가된 게 이 오메가밖에 없기 때문에
값에 의해 결정이 되죠. 뭐 일까지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여기 문제 풀 때는 막 딱히 이렇게 필요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정리가 있어요. 시오림이 있어서 이렇게 원분학대체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GKQ가 어떤 군과 동형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군과 동형이냐면 Z13의 이 스타와 동형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거는 13이 소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순환군이거든요. 그래서 12가 됩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순환 생성원이 존재한다는 거죠. GKQ에 위수가 12인 생성원이 존재해요. 그래서 X가 뭐냐면 지금 보세요. GKQ의 원소를 찾아야 되는데 K, 그러니까 이 시그마로 생성되는 어떤 GKQ의 부분군, 그러니까 이게 이제 GKQ의 부분군인데 이 부분군에 의한 고정체가 Q가 된다? 이 말은 결국에는 부분군이긴 부분군인데 이게 GKQ란 소리죠. 이거인 시그마 찾아라 이 소리야. 시그마 찾아라. 근데 이제 X의 개수, 원소 개수 구하라 했으니까 이러한 시그마의 개수 찾아라는 거예요. 시그마의 개수. 근데 우린 알죠? GK가 뭐랑 동형이라고? Z12랑 동형이라고요. 그러면 Z12의 생성원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네. 그죠? 이므로 GKQ의 생성원의 개수는 Z12의 생성원의 개수 파이 12 파이 3 파이 4 4와 같다. 따라서 K는 4이다. 이렇게 풀이 써주면 되는데 지금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풀이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K가 아니라 X죠, X. 저도 이거 시간 없어가지고 아마 이렇게만 쓰고 나타내시오도 풀이 안 썼는데 다 점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과 함께 쓰라는 건 풀이 과정을 써야겠지만 뭐 구하고 나타내시오 이런 건 풀이 과정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X의 원소 각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시그마에 대해서 시그마 이제 저희는 오메가라고 쓴 거죠. 이거의 상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정리가 있어요. 정리가 있어서 저희는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가 되냐면 오메가의 이제 음, 이걸 이제 시그마라고 했을 때 시그마 오메가는 오메가의 K가 될 텐데 이 K는 13과 서로소인 것들로 가요. 그래서 결국에 구해야 되는 것은 오메가 이제 13과 서로소인 거 구하면 되는 거죠. 오메가도 있을 것이고 오메가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음,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12와 서로소지 12 그죠? 12와 서로소인 거죠. 그러니까 오메가도 있을 것이고 오메가 3 안 되고 4 안 되고 오메가 5제곱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 6도 안 되고 오메가 7
오메가 8 안되고 9 안되고 10 안되고 오메가 11 이렇게 가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네. 다른 걸로 가면 시그마의 위수가 12가 되질 않습니다. 반드시 이 오메가가 이 4개 중에 하나로 가야만 위수가 12가 될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맞나? 잠깐만. 갑자기 헷갈리는데 잠깐만요. 4, 5, 6, 7 4개는 맞고 4개는 맞고 시그마 오메가가 오메가로 가면 위수가 1인데 위수가 1인데 잠깐만요. 그죠? 뭔가 이상하죠? 제가 실수를 한 것 같네요. 그죠?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죠.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오메가 K로 가긴 가는데 이 K가 Z13 스타의 생성원이어야 돼요. 이게 돼야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좀 찾아봐야겠네. 찾아봐야겠다 이거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가 생성원이 될까? 2, 4, 8, 그 다음에 16인데 3으로 빼고 3, 그 다음에 3이 6이 되죠. 6. 그 다음에 6이 12니까 마이너스 1이 되네. 그러면 그쵸? 그러면 2가 Z13 스타의 생성원이 맞네.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결국에 이제 1이 나오는 게 12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2의 Z13 스타에서 2의 위수는 12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원시근이지. Z13 스타에서 생성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K가 2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생성원들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이제 생성원 하나 찾았으니까 2에다가 그죠? 13에 13과 2에다가 일단 그러니까 생성원이라고 했으니까 2 1승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12승 요게 이제 Z13 스타가 된 거야. 그럼 여기서 생성원은 어떻게 골라요? 2 그 다음에 12랑 서로 소인 걸 골라줘야지. 12랑 서로 소인 거. 그러면 뭐가 있어요? 2에 그러니까 지수가 10이랑 서로 소야 돼요. 그럼 2에 아까도 했지만 5 2에 7 2에 11 이게 되는 거지. 바로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생성원이 Z13 스타의 생성원이. 그렇기 때문에 3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예요? 32니까 26. 6이고 그 다음에 2의 7승 같은 경우에는 64. 여기서 하면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2의 6제곱, 2의 7제곱은 마이너스 2네. 그럼 11이고 11. 이거 뭔가 작년 기출 아닌가? 작년 기출이에요 이거. 2의 11승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이겠지. 그죠? 그치? 마이너스, 그치? 그러니까는 7이겠죠. 7. 7. 그렇기 때문에 7.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K가 2, K가 6, K가 7, K가 11일 때다. 그래서 이제 타우의 거듭적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답은 이거의 제곱, 그 다음에 6제곱, 7제곱, 11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 됐습니다. 순간 헷갈리네요. 오랜만에 푸니까. 그죠? 음, 네. 시험 볼 때도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막 헷갈리고, 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하당식 구해야 되는데, 일단은, 베타를 기하당식 구하는 방법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수적 방법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자기동형사상으로 베타의 켤레 원소를 찾아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베타의 켤레 원소를 찾는 게 좀 나아 보여요. 일단 켤레 원소를 구하면 장점은 뭐냐면 몇 차인지 알 수 있어요. 기하당식이. 그래서 한번 구해보면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시그마를 하나 잡죠. 생성원. 그래서 이걸로 하나 잡아볼까요? 이걸로 한번 계속 돌려보면 되겠지. 왜냐면은 이제 이거이면 요게 지금 KQ인 거니까. 그죠? 시그마로 계속 반복해서 돌리고면 이제 모든 시그마에 대해서 모든 이제 GKQ에 대해서 다 대입을 해본 게 되는 거니까. 시그마 베타는 뭐예요? 다 제곱 나오면 음, 좀 써야겠다. 세제곱. 이거 뭐라 읽는지 까먹었네. 그래가지고 제가 오메가라고 했는데 J인가? 몰라요. 뭐라 읽는지 까먹었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군 준동형 사상의 성질에 의해서 다 쪼개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타 9에 18이면 지금 이게 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쓰자. 암산이 안 되네요. 그러면 23, 26, 13이니까 9?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리고 한 번 더 하면 베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여기에 1, 3, 4, 9, 10, 12가 있지. 2, 6, 8, 5, 7, 9가 있네. 겹치는 게 있네? 막 깬 건가? 13. 이게 11이죠, 11. 11. 그죠? 그럼 2, 6, 8, 5, 7, 11. 2, 5. 겹치는 게 없어가지고 아마도 시그마 제곱에 베타를 하면 베타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베타, 베타 제곱, 아니 베타,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베타, 또 베타, 시그마 베타, 베타, 시그마 베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되는 이 기하 방식은 뭐냐? 이거일 겁니다. 즉, 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상당히 좀 이거 당황스럽겠는데요? 전 이걸 버렸거든요. 이거 다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아, 자리가 부족하다. 그냥 할게요. 좋아. 뭐 겨우 2차인데 해보지 뭐. 그러면 x 제곱하고 여기에 제타부터 제타 12까지 더한 게 들어가네. 그 다음에 플러스, 야, 이게 상수항의 문제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규칙이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근데 일단은 뭐 1창까지는 쉽게 나와요. 1창은 왜냐면 x 13제곱 13제곱 빼기 1이 x 빼기 1이고 이제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타가 이거에 해예요. 해. 그렇기 때문에 이게 0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옵니다. 바로 이 관계식으로부터. 좋아.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네. 문제는 이건데 이것도 결국에는 이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 거예요. 하다 보면. 그러면 해보자. 하나하나 해보자. 제타 세제곱 더하기 제타 7제곱 더하기 제타 9제곱 더하기 제타 6제곱 제타 8 제타 12 이렇게 나오고 제타 5 더하기 계속 더할 거예요. 이제 제타 5 제타 9 그 다음에 제타 11 제타 8 제타 10 제타 14 한 번만 더 해보자. 제타 6 제타 10 제타 12 제타 9 제타 11 제타 15 여기까지 좋아. 일단은 보면 제타가 한 번도 안 나왔네. 다 해보자. 제타 11 근데 이제 제타 14 이런 거 다 이제 제타로 바꾸고 이것도 제타 제곱으로 바꾸고 좋아요. 그 다음에 제타 11 그 다음에 제타 15 제타 17 제타 14 제타 16 제타 20 근데 14는 또 제타고 16은 3이고 20은 7이고 제타 15는 2고 제타 17은 뭐야? 4인가? 4 좋아. 그래서 좀 없애보자 좀. 아, 이렇게 복잡하냐? 이거 3 찾아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하나 나오네. 그 다음에 총 지금 보면요 여러분 36개의 항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느낌상 보세요. 1 2 3 4가 없다 그지? 4 없고 5 없고 6 7 8 9 10 11 12 해서 또 하나 나오네. 그죠? 지금 여기까지가 하나 둘 셋 24개거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12개가 남는단 말이지. 12개가 더 남았어. 그죠? 근데 어 맞게 한 건가? 그죠? 12개가 더 남았는데 지금 세모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세모에서 부족한 게 이제 2개가 있을 거고, 만약에 제가 이거 네모로 치면 네모가 10개 있는 거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36개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3배에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지. 이렇게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느낌상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다. 결국에 여러분들 답은 여기에 마이너스 3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럼 끝났네요. 그래서 기하당식은 바로 x제곱 더하기 x 빼기 3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의 해를 한번 구해보면 근해 공식을 쓰면 2분의 이제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1 마이너스 4ac이기 때문에 그죠? 13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알 수 있냐면 어떤 것도 알 수 있냐면 Q 베타가 사실은 Q 루트 13이다 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2번 문제까지 다 풀어보았습니다. 계산량이 좀 많아요. 진짜 좀 많았던 것 같고 네, 네 계산량이 많네요. 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뒤에 거는 뭐 잘 못 푼다 하더라도 이 앞에 거까지는 우리가 군론과 또 채론 정리를 잘 쓰셔가지고 하면 원분학 대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시다 보면 감이 빠르게 오기 때문에 다른 게 더 어렵지 원분학 대체는 되게 하시다 보면 쉽거든요. 다 틀이 있어서 그래서 많이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A형 풀이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B형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